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소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딥시크 충격, 전력 시장까지 뒤집혔다. 네, 저도 이 주제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잘 갖고 오셨네요. 지난 설 연휴 동안 있었던 가장 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국발 딥시크 파장이 대단하죠? 맞아요.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네.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이제 저비용 고성능 모델이에요. R1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 즉시 한 1월 27일 기준 미국의 AI 반도체 선두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17% 급락하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국내에도 파장이 미쳤어요. 31일에 SK 하이닉스 11% 급락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번에 나온 딥시크 R1이 챗 GPT처럼 이 AI 추론 모델인데 기존의 오픈 AI가 추론 능력을 강화해서 작년 9월에 출시한 O1보다도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픈 AI가 좀 미리 준비를 하면서 그 오픈 AI가 그동안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엔비디아가 또 잘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공급하던 SK 하이닉스가 다 잘 되고 있었는데 그럼요. 한꺼번에 도미노처럼 하락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이미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뭐 많이들 하고 계신 이야기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딥시크의 여파를 전력 시장과 전력 수요에 한정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또 시청자들께서는 아니 그게 기후로운 경제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저비용 고성능 모델이라는 것이 결국 저비용이라는 것은 전기 소비를 줄이는 거고 전기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에 대한 압박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이게 큰 변화를 사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잠재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꼭 다뤄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고요. 예, 전력 시작하면 주로 이제 뭐 전선 전력 설비 기업들 얘기일 텐데요. 네. 이 딥시크 공개 이후에 말씀하신 이런 전력 시장의 영향이 꽤 있었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저비용 고효율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은 전력이 되게 많이 AI 개발 경쟁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전력 기업들 주가가 막 상승 중이었는데 그럼요. 하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폭락했어요. 지금 화면에 그래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업체들 보실게요. 지난달 27일 기준에 텍사스 기반 전력 공급 업체 비스트라 에너지 하루 만에 주가 28%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 원자력 1위 업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도 21% 급락했고요. 이 밖에 뭐 탈렌 에너지, GE 버노바 등 모두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뭐 조금씩 주가 좀 회복되고 있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 여파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설 연휴 직후에 첫 개장일인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HD 현대일렉트릭 8% 하락했고요. LS일렉트릭 5% 하락했습니다. 뭐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이런 데는 두 자릿수대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주가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원래 전력주의 경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발표하면서 계속 강세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전력 수요가 되게 증가한다는 게 원래 기정사실이었잖아요. AI 개발 경쟁 따라서. 비스트라 에너지가 이거에 힘입어서 작년에 262%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자, 가성비 좋은 딥시크라는 AI 모델이 이제 발표되니까 우리 AI 앞으로 개발하면 전력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전력 수요를 너무 과도하게 잡았던 건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AI 기술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전기를 조금 덜 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투자자 마크 앤드레슨이 이번 딥시크 출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AI의 스푸트니크 순간이다. 이 스푸트니크 하면 이게 소련이 1957년인가요? 맞습니다. 예. 네,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쏘아 올려서 미국의 정과 미국의 과학계가 완전 충격이 휩싸였던 사건 아니겠어요?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 방송에서도 AI 혁명이라는 것이 전력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다시 또 불가피해지는 원자력 사용을 뭐 더 필요로 하는 이런 식의 흐름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반전의 그쵸. 모멘텀을 지금 가져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일종의 경고처럼 들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빅테크가 뭐 AI 가속기 등 이런 설비 투자를 진짜 공격적으로 해왔습니다. 기술 전환기에는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이 자리를 하면서 양적 증가에 집중을 해온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상 이제 미국 정부도 이런 빅테크의 AI 투자를 적극 지원해 왔고요. 그런데 이번 딥시크 충격으로 앞으로는 투자 방향이 성능을 향상, 그러니까 질적 증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이 미국 선도업체들의 AI 모델 개발에는 특수칩이 한 16,000개 정도가 들어간대요. 근데 딥시크에는요. 특수칩 한 2,000개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저사양칩 수천 개 좀 보태서 R1을 훈련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결과가 딥시크가 더 좋다 그러면 딥시크의 효율성이 훨씬 좋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기랑 물도 덜 사용한다는 의미고요. 우리 기후의 관점에서 보면 탄소 배출량, 탄소 발자국을 덜 남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가 네, 아주 나오는 좋은 겁니다. 포인트세요. 예. 사실 과거에 크로그만이 90년대에 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인풋 드리븐 이코노미다. 예. 그러니까 투입 요소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예견을 했어요. 네. 그 뒤에 이제 사실 환란, 외환 위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미국에 그렇게 자부심 넘치는 이 테크 기업들에게 한 방 먹이는 사건일 수 있겠다. 네. 스푸트니크 모멘트죠. 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를 건립해야 되고 그러면 막대한 전력 소비가 불가피하고 물 소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원전도 필요하고 뭐 심지어 SMR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아니 10만 해도 8분의 1만밖에 필요 없다. 네. 훨씬 더 전기 소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앞으로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AI 개발 관련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쌓여가고 있던 관념이 완전히 그러니까요. 이제 타파돼 버리는 네. 그런 미국의 투입 주도에서 이제 효율 예. 주도로 간다 예.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양적 투입을 증가하는 것보다 질적 투입에서 앞서는 게 조금 더 우수해 보이는 그렇죠. 면이 왜냐하면 있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기후에 미치는 부담도 훨씬 적어지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좀 내용을 더 소개해 보면요. 작년에 스탠퍼드대 인공지능 인덱스 보고서라는 게 나왔어요. 스탠퍼드대에서. 그래서 여기서 챗 GPT의 기반인 거대 언어 모델 GPT-3 훈련 과정에 1287메가와트의 전기가 소비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탄소 배출량 추정치는 한 502톤 정도로 추정이 됐고요. 이게 평균적인 세계인이 무려 100년간 배출하는 그런 막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사실 여러 차례 이 AI 개발 경쟁 가속화에 따른 불편한 진실 뭐 짚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챗 GPT 질문이 구글 검색보다 에너지를 60배 더 사용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럼요. 자, 근데 이런 게 지금 다 깨지는 거예요, 딥시크로. 이제 딥시크의 탄소 발자국이 뭐 아직은 뭐 명확하진 않죠. 근데 전문가들은 에너지를 훨씬 더 적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자사 제프리스가 지난주 월요일 메모에서 딥시크 개발이 미국의 상당한 전기 수요 예측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적어서 화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프리덤 캐피털 마켓츠의 제이 우주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딥시크가 미국 기반 모델보다 에너지를 덜 소모하고 비용 효율성이 더 높다는 사실이 기술 분야 투자자들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대로면은 이게 정말 앞으로 세계 전 산업 분야 이제 패권을 가를 탄소 저감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지. 네. 예. 물론 이제 딥시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안 우려 예. 그리고 아직 평가는 예. 이제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포함해서 그렇죠. 아직 확실한 평가를 내리기엔 이제 이른 시점이긴 한데요. 예. 어쨌든 이번 딥시크 이게 또 오픈 소스예요. 네. 이게 또 이제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전 세계 빅테크 산업 기업들의 방향성
이 굉장히 큰 관심사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빅테크들 경쟁할 때도 AI 개발 경쟁 가속화할 때도 어떻게 보면 탄소 발자국 덜 남기고 그다음에 전기 덜 쓰고 물 그렇죠. 덜 쓰고 하는 것도 성능에 고려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면 되면 긍정적인 당연히 경쟁이죠.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우리가 왜 AI 개발하고 왜 디지털 경제를 지향하겠어요? 좀 더 더 잘 살려고 하는 좀 더 잘 거죠. 살게, 좀 더 윤택하게 예. 이렇게 살고자 하는 것인데 그 결과로 기후가 망가지면 네. 인간의 고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뭐 우려되는 점은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다보스 포럼 화상 연설에서 미국을 AI와 암호화폐 그리고 화석 연료의 허브로 만들겠다. 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예, AI 데이터 센터에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면 자기가 신속한 승인을 내릴 거다.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밝혔거든요.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이 발언을 새로운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의 포석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벌써 이제 석유 메이저 뭐 쉐브론, 엑손모빌 이런 데서는 발전 분야에 좀 눈에 띄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데이터 센터에 직접 연료를 공급하는 공장 신설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가 좀 여기에 의존하지 않고 음. 기후 목표를 지키면서 AI 개발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봅니다. 조금 앞서 나가는 분들은 과거 2000년에 예. 2000년 3월인가 나스닥이 최고 정점을 찍고 이른바 닷컴 버블이 이제 붕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예. 2년 동안에 거의 나스닥 지수가 80% 폭락하거든요. 2년간 예, 80%요. 예, 2002년 됐을 때. 예. 근데 그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그동안에 AI 이쪽에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계속 투자하고 계속 시설 확충하고 하는 것이 이러한 어떤 새로운 방향의 효율성의 제고라고 하는 이런 것을 쪽으로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품? 그때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으나 예. 이런 거품이 아, 깨지는 상황이 올 오래될 수 있다. 저는 예.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디지털 경제와 또 기후 문제 해결에 상당히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입니다.